매일 밤 반잠을 자야 할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3번씩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서서히 늙게 만들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일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는 괴로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다시는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밤새 화장실 걱정 없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67살의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분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5년 전부터 하룻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통에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다고 호소하셨죠.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분에게 잠은 오히려 스트레스 그 자체였던 겁니다. 따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지만 사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어요. 원장님, 제 나이가 벌써 70을 바라보는데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처방은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속의 변화, 그리고 이것 한 잔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분의 얼굴은 몰라보게 환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밤에 소변을 보러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십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속의 물탱크, 방광의 노화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방광이라는 주머니가 아주 탄력적입니다. 마치 새 고무풍선처럼 말이죠. 보통 300ml에서 많게는 500ml까지 소변이 차올라도 뇌에서 아직은 괜찮아, 더 참을 수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며 거뜬히 견뎌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밤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방광 근육도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방광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절반 수준인 200ml에서 300ml 정도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물탱크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방광은 뇌에게 주인님, 지금 당장 비워야 합니다 라고 다급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여기에 더해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방광이 예민해져서 소변이 충분히 차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수축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고장난 알람 시계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50대 남성의 절반, 70대 남성의 70% 이상이 겪는다는 이 질환은 야간뇨의 아주 강력한 주범입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만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점점 커집니다. 마치 수도관을 밖에서 꽉 움켜쥐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죠. 이렇게 되면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 안에 소변이 계속 남아있는 잔뇨감이 생깁니다. 방광에 이미 물이 반쯤 차 있으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화장실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방광 수축이 일어나는데 좁아진 요도 때문에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니 자꾸만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성분들에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주던 골반 근육과 조직들이 약해집니다. 마치 팽팽했던 텐트의 줄이 느슨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도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감각이 예민해지고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급격하게 빈뇨와 야간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수면 무호흡증과의 연결고리입니다. 혹시 주무실 때 코를 심하게 골거나 중간에 컵 하고 숨을 멈추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중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우리 몸속의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되죠. 이때 심장은 지금 혈액량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량을 줄이기 위해 수분을 배출하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신장을 자극해서 밤사이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뇨제를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코골이 치료만 제대로 해도 야간뇨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5번째 원인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해 자꾸만 물을 찾게 되고 또 과도한 당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소변량을 늘립니다. 이것을 삼투압 이뇨라고 하는데요. 당뇨가 조절되지 않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특히 밤에는 이 증상이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원인은 심장과 콩팥 기능의 저하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서 활동할 때 중력 때문에 수분은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종아리가 퉁퉁 붓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쏠려있던 수분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다시 혈관을 타고 상체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심장과 콩팥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 열심히 일을 해서 소변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무작정 물만 안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을까요?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들만 고치셔도 증상의 상당 부분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소변을 참는 습관에 대한 오해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밤에 깨는 게 싫어서 억지로 소변을 참다가 주무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낮에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일부러 참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방광은 고무풍선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풍선을 너무 크게 불었다가 바람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흐물흐물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소변을 과도하게 참으면 방광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는 소변을 짜내는 힘 자체가 약해져서 소변을 봐도 안에 잔뇨가 남게 되고 그 잔뇨 때문에 또 금방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내의 압력이 높아져서 콩팥으로 소변이 역류할 수도 있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서 방광염 같은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도 치솟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이 소변을 억지로 참다가 술이라도 한잔 하시면 갑자기 소변 구멍이 꽉 막혀버리는 급성 요폐가 올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관을 꽂아 소변을 빼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해서 참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저녁 시간의 수분 섭취 패턴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저녁 먹고 나서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자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 내내 물을 너무 안 마셔서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소변을 아주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아도 방광이 따갑고 불편해서 뇌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물을 안 마셨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물의 양이 보통 1리터에서 2리터 사이라고 한다면 이 양의 70% 이상을 낮 시간, 즉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나 5시까지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목만 축이는 정도로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피와 술, 이 두 가지는 야간요 환자에게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나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소변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자꾸 수축하게 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뇌에서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맥주 한 잔 마시면 화장실 3번 가게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녁 반주로 드시는 소주 한두 잔이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가는 습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기 전에 쥐어짜듯이 억지로 소변을 보려고 하십니다. 나올 것도 없는데 억지로 힘을 주면 골반 근육에 긴장이 가해지고 오히려 방광이 자극을 받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요의가 느껴질 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너무 급하게 일을 보시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성격 급한 우리 어르신들, 바지 추스르면서 나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방광 안에 소변이 다 비워지지 않습니다. 소변을 다 본 것 같아도 5초에서 10초 정도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가볍게 힘을 주어 남은 소변을 끝까지 배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앉아서 볼일을 보면 괄약근과 골반 근육이 훨씬 더 이완되기 때문에 방광을 더 깨끗하게 비울 수 있어 잔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밤마다 화장실 전쟁을 치러야 했는지, 그리고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행동치료요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방광 훈련입니다. 이것은 쪼그라든 방광의 크기를 다시 늘려주는 훈련입니다. 핵심은 낮 시간에 소변 보는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찾습니다. 나갈 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싸두자 라는 생각으로 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습관은 방광을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낮에 요의가 느껴질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시고 시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15분 정도 참아보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방광에 소변이 차는 중이다. 아직 여유가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전신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급하던 요의가 잠시 사라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서너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꾸준히 훈련하면 방광 용량이 늘어나 밤에도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운동만큼 방광 건강에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을 때 사용하는 근육, 혹은 방귀를 참을 때 힘이 들어가는 항문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소변 줄기를 끊는다는 느낌으로 요도와 항문 주위를 5초간 지그시 조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5초간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로지 골반 아래쪽 근육만 움직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3번 이상 반복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좋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좋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도 위대한 운동이죠.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약해졌던 수도꼭지가 꽉 잠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성분들의 요실금 예방은 물론이고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아주 특별한 식이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67살 환자분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열쇠이기도 합니다. 바로
따뜻한 소금 레몬물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는 게 문제인데 자기 전에 물을 마시라고요? 그것도 짠 소금을 타서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맹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수분이 방광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세포 속으로 흡수되게 돕는 기능성 수분입니다. 만드는 방법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난 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이 가장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9시쯤 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시에 주무신다면 딱 좋습니다. 물은 절대 찬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 혹은 미지근한 물 200ml 한 잔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질 좋은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아주 조금 넣습니다. 티스푼으로 1스푼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어 섞어줍니다. 시중에 파는 레몬 주스보다는 직접 짜서 넣는 것이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소금 레몬물이 야간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삼투압과 미네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 농도에 따라 이동합니다. 맹물을 마시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옅어지면서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잉여 수분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면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소금의 미네랄이 녹아든 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방광으로 직행하지 않고 수분이 부족한 세포 구석구석으로 흡수되어 머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이 물을 붙잡아두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연소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예민해진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잠이 깊이 들면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레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레몬은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산성화된 우리 몸을 중화시켜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특히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은 방광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따뜻한 온도는 우리 몸의 체온을 살짝 높여 혈액순환을 돕고 도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요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일주일은 긴가민 하다가 2주차부터는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들 하십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마르지 않고 개운하다,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는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소금 섭취에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을 아예 빼고 따뜻한 레몬물만 드시거나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산 역류가 심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레몬의 산도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레몬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잠자는 환경까지 바꾼다면 어떨까요? 네 번째 해결책은 바로 수면 환경의 최적화입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신다고 혹은 몸을 지지는 게 좋다고 전기장판 온도를 뜨끈하게 올려놓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잠자리가 야간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흘리게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얕은 잠을 자게 되면 뇌는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방광의 작은 신호에도 벌떡 깨게 됩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약간 서늘하다 싶은 정도가 숙면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불은 따뜻하게 덮더라도 공기는 쾌적해야 숨쉬기도 편하고 깊게 잠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눕는 자세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를 막아 숨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히면 복압이 올라가고 이 압력이 방광을 눌러 소변 마려운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다리 사이에 푹신한 베개를 하나 끼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와 골반의 긴장이 풀리고 기도도 확보되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도 급격히 늘지 않아 야간뇨 생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 해결책은 낮과 밤의 생활 리듬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과 활동량에 따라 작동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며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면 방광과 골반을 지지하는 힘도 좋아지고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밤에 소변이 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운동 시간은 가급적 해가 떠 있는 낮이나 저녁 식사 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저녁 늦게, 특히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오히려 잠을 쫓아버립니다. 밤늦게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고 오시면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한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 하는 말은 야간뇨 환자들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취침 4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소화시키느라 장기들이 계속 움직여야 하고 부풀어 오른 위장이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 메뉴 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식단에는 국물 요리나 찌개, 젓갈, 김치처럼 짜고 매운 음식이 참 많습니다. 저녁에 김치찌개나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면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수분을 동시에 섭취하게 됩니다. 이건 밤새 화장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녁에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맵고 짠 반찬은 피해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과일도 밤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수박, 참외, 배 같은 과일을 깎아 드시는 댁이 많은데요. 이런 과일들은 수분 함량이 90%가 넘고 칼륨이 많아 이뇨작용이 탁월합니다. 낮에 드시면 노폐물 배출에 좋지만 밤에 드시면 오줌 소태의 주범이 됩니다. 전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저녁 식사 전에 조금만 드시거나 바나나처럼 수분은 적고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을 주는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6번째는 필요한 경우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비뇨의학과에 가면 환자분의 상태에 딱 맞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길이 막힌 남성분들에게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씁니다.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 입구의 근육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잔뇨감이 사라지니 화장실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방광이 너무 예민해서 제멋대로 수축하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에게는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를 처방합니다. 이 약들은 방광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불필요한 수축을 억제해서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밤에만 유독 소변량이 늘어나는 야간 다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 약은
뇌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밤 동안 신장이 소변을 적게 만들도록 조절해줍니다.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이 바짝 마른다거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내 몸 상태에 맞는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나중에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약을 거부하고 참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7번째, 정기적인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야간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몸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심각한 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뇨의학과에 가시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소변의 속도와 방광 기능을 보는 요역 동학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내 방광의 상태가 어떤지, 전립선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당뇨나 신장 질환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치료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생긴 야간뇨라면 혈당 조절만 잘해도 좋아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이라면 양압기 치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의 문턱을 낮게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번째 해결책은 바로 마음의 평화, 즉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원장님, 소변이랑 스트레스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방광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방광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방광의 소변이 얼마 차지 않았는데도 뇌는 지금 당장 비워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혹은 오늘 밤에도 또 깨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방광을 자극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기 전에 뇌와 방광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두 손을 배 위에 살포시 얹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손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으면서 배가 등 쪽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날숨을 들숨보다 2배 정도 길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방광 근육도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만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뇌를 대낮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죠. 뇌가 깨어있으면 신장도 깨어있어서 밤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고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9번째는 방광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성분은 크랜베리 추출물입니다. 크랜베리는 서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방광염 민간요법으로 쓰였습니다.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대장균 같은 나쁜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이 자주 재발해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권장합니다. 주스로 드시면 당분이 너무 많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알약 형태나 파우더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안토시아닌 기준으로 5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소팔메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팔메토 열매에서 추출한 로르산 성분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잔뇨감이 드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 예방 차원이나 초기 증상 관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미네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의 별명이 천연 근육 이완제입니다. 눈꺼풀이 떨릴 때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은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소변 저장 능력을 높여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200에서 300mg 정도를 섭취하시면 꿀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해결책은 낮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설쳤으니 낮에 너무 피곤하고 졸리시죠? 그래서 점심 드시고 나서 1시간, 2시간씩 늘어지게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밤 잠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낮에 잠을 많이 자버리면 우리 뇌 속에 쌓여야 할 수면 압력이 해소되어 버립니다. 정작 자야 할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고 말똥말똥한 상태로 뒤척이다가 화장실만 들락거리게 되는 것이죠. 낮잠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짧게 주무시는 파워냅만 허용하세요. 그 이상 주무시면 밤 수면의 리듬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낮에 너무 졸리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날 밤에 몇 번을 깼든 잠을 얼마나 설쳤든 상관없이 아침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뇨 탈출을 위한 10가지 비책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야간뇨는 늙으면 을에 겪는 당연한 고통이 아닙니다. 방광의 노화, 전립선의 문제, 수면 무호흡증, 당뇨 등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첫째, 억지로 소변을 참거나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마시는 나쁜 습관부터 버리세요. 둘째, 낮에는 방광 훈련으로 소변 참는 힘을 기르고 틈날 때마다 케겔 운동으로 골반 근육을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셋째,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소금 레몬물 한 잔으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잠자는 자세는 옆으로 편안하게 바꾸세요. 다섯째, 저녁은 싱겁고 가볍게 드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여섯째, 필요하다면 병원의 정확한 진단과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곱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호흡법과 내 몸에 맞는 영양제로 방광의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낮잠을 조절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에는 조금 벅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한두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가장 쉬운 소금 레몬물 마시기나 저녁에 카페인 끊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데는 최소한 3주에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 동안 밤잠을 설치셨던 그 67살 환자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에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방광도, 여러분의 수면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찌뿌둥한 몸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는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자고 일어나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 저 김민지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